안녕하십니까, 공매화제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연속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 집행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여기서 핵심은 금전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전 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이용하고,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일 경우에는 가처분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우리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매나 경매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안 소송을 앞에 두는 분이 재산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를 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개인이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넣거나 하는 일을 강제집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강제경매를 전제로 두고 소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송을 할 때 승소하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겠죠. 왜냐면 증빙서류가 다 있고 상대방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3개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죠. 부인에게 증여를 해버린다든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버린다든가,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고 큰 돈을 빌린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승소 판결을 받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그 재산이 채무자 앞으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죠. 이럴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압류가 가압류예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죠. 저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 가압류, 가처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이 금전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압류권자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압류권자로 바뀌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그게 강제경매예요. 연결고리가 연결될 거예요. 강제경매가 뭔지 공부하셨던 분들,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민사법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그게 강제집행이고 그게 곧 강제경매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건데, 그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판결문 받기 전에 재산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둔 거죠.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는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가압류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강제경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까지 강제경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가압류권자로 남아있는 거죠. 팔릴 거니까. 팔려서 약찰대금이 나오고 그 중에서 배분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들이 또 많이 있게 되죠. 나중에 배분될 때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거쳐서 집행문을 받은 분은 강제경매 신청자가 되고 배당을 받죠. 그리고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만 신청해 놓은 가압류권자들은 배당을 받긴 받는데 경매계에서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탁을 맡깁니다. 법원에다가 배당금 공탁을 합니다. 가압류권자는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공탁금을 찾아오는 데 쓰는 거죠. 공탁금을 찾아오는 걸로 배분받게 됩니다. 물론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도 공탁금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면 무분별한 가압류를 못하도록 공탁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효력은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걸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세무서들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도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채권자들은 바로 압류가 들어오죠.
2005년도에 조세 채권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온 4대 보험료 공과금 채권자들도 압류가 들어오죠. 등기상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 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개인 채권자들은 보통 가압류를 하게 되죠. 물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압류 등기도 할 수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압류 등기를 하기보다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강제 집행이 결국 강제 경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매 물건에서 가압류가 많죠. 물론 임의 경매도 있으니까 근저당도 볼 수 있는데 가압류가 그래서 등기된다. 가압류권자들은 본안 소송을 앞에 두고 소유권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가압류권자들은 경매나 공매의 당연 배당권자인데 바로 배당받을 수는 없어요. 공매에선 배분을 할 때 공탁을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권자가 후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처리가 진행됩니다. 누군가가 어려워져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다면 그 사람은 세금도 체납했을 거고요.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진행될 수 있다. 등기에는 가압류도 많이 걸려있고 압류도 많이 걸려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가처분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